안녕하세요. 콩고선데스카이 제리입니다. 네,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재미있는 주제로 토론을 하려고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주제는 개발자 넓고 얕게 하는 게 좋은가, 좁고 깊게 하는 게 좋은가 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넓고 얕게 파. 저는 좁고 깊게 팝니다. 참고로 넓고 얕게라는 거는 이제 안드로이드도 하고 iOS도 하고 코틀린도 하고 서버도 하고 서버에서 PHP도 하고 노드도 하고 IoT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 잡식성 개발자가 스카이 같은 회사고요. 그다음에 좁고 깊게는 나는 알고리즘 하나만 주구장창 판다. 알고리즘의 완전 왕, 신. 난 이제 알고리즘의 신이야 라고 할 정도로 알고리즘 파거나, 아니면 나는 클라이언트에서도 안드로이드 완전 초대박 개발자가 될 거야. 그래서 안드로이드만 팍 파고, 뭐 서버는 또 서버, 이런 식으로 한 분야에 완전 능통하고 보통 막 조금의 공부만으로는 알긴 어려운 정도의 지식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넓고 얕게 알아야지 좀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지 않는가. 하다못해 창업을 하거나 이제 스타트업에 가서도 이 개발하다가 저 개발하다가 되게 다양한 풀에서 이제 개발을 역량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활용도가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말씀하신 걸로만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넓고 얕게에서도 살짝 뭐 좀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넓어서 제가 뭐 AI도 하고 뭐 머신러닝 뭐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할 줄 안 돼. 막 좀 과제도 막 해봤고 막 조금씩 다 해봤는데 실제로 뭔가 프로젝트를 딱 맡기자니 이거 어떻게 했더라 하고 하나도 모르는 정도면은 좀 문제가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러면은 그 왠지 느낌이 넓고 얕게 아는 개발자와 그다음에 좁고 깊게 아는 개발자가 추구하는 것과 방향성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리 생각은 어떠신가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뭐 넓고 얕게가 무조건 나쁘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좁고 깊게가 무조건 좋다 이것도 아니고, 지금 그 개발자가 일단 가져야 할 마인드셋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내가 어떤 분야든 뭐 해봤던 거든 안 해봤던 거든 완전 새로 접하는 기술 뭐 이런 거든 다 겁 없이 다 도전하고 최대한 그걸 익힐 줄 아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쭉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넓고 얕게나 좁고 깊게가 막 크게 바라봐야 되는 점은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넓고 ят게 가시는 분들은 내가 어딘가에 뭐 취업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좁고 깊게 가려고 하는 분들과는 굉장히 다른 분야로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좁고 깊게 분들은 정말 전문성을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되게 연구 쪽에 이제 가거나 아니면은 누구나 이제 접하기 어려운 좀 심오한 기술들을 알아야 하는 그런 쪽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좁고 깊게가 분명히 좋지만 넓고 얕게는 또 완전 다른 분야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 한번 스카이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좁고 깊게 가시는 분들도 일반적인 회사에도 많이 취직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신입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게 많은 기업에서는 넓고 얕은 인재를 선호할 것이다.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박해 주시죠. 뭐 스타트업 같은 데를 말씀하신 거죠? 스타트업 같은 데 많은 기업에서 많은 IT 기업에서 아니면은 많은 그냥 어디든 개발을 원하는 그냥 어디든 많은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절반 이상은 넓고 얕은 거를 신입 개발자한테 기대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하기엔 살짝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은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넓고 얕은 걸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입 개발자인데 좁고 깊게를 기대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욕심인 것 같아요. 넓고 얕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좁고 깊게를 요구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인가요? 그 기업들 이제 얘기를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K사나 뭐 N사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면은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iOS, 서버, 웹 다 할 줄 알아서 뭐 그걸 전부 다 할 수 있다로 딱 취직했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속한 부서에서의 그 해당하는 프로젝트에서의 또 해당하는 기능만
일단 일부 개발을 맡기고 또 시니어분들이 그걸 또 맡아서 하시고 저는 그 시니어분들 중에서 또 좀 더 주니어가 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면서 좀 더 익히고 그 분야에서 좀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딱 기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도 좀 더 알 수 있고 뭐 프로젝트 리딩이나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 프로세스를 알 수 있는 이런 걸로 쭉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쪽에서는 넓고 얕은 것보다는 좁고 깊은 인재를 선호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취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런 넓고 얕게 좁고 깊은 걸 떠나서 그냥 개발 솔직히 잘 할 줄 몰라도 개발 기업에 취직된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뭐 K사, N사 이런 좀 거대한 기업에서도 알고리즘 잘 하고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고 개발은 많이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거리낌이 없고 이 정도만 해도 그 채용이 되는 걸 좀 봤습니다. 주변에 또 그런가요? 제 주변 지인들도 같이 이제 학교를 다녔던 동기분들만 봐도 개발을 내가 경험을 굉장히 많진 않지만 뭐 알고리즘을 되게 공부한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자료 구조와 좀 더 깊은 뭐 네트워크 통신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저희 채널에서 많이 얘기했던 응용 프로그래밍 부분이 아닌 뭔가 펌웨어 부분이나 좀 더 딥한 부분, 좀 더 로우 레벨적인 부분을 취직을 잘 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그런 분야 쪽도 충분히 다 개발자로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래밍 경험이 많이 없다고 해도 개발자로서 어디든 취직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넓고 얕게 좁고 깊게를 다 떠나서 컴퓨터 사이언스와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 취업을 이제 큰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큰 기업이 더 취직하기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큰 기업에 가면은 바로 좁고 깊은 개발자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뾰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친구는 뭐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좀 퓨어한 상태로 알고리즘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어느 정도 공부를 했지만 나는 넓고 얕게 경험을 많이 쌓고 싶어 해서 이것저것 다 먹다가 잡식성이 된 스카이는 사실은 이런 깊진 않아도 사용자가 10,000명, 1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회사에서는 사실 그렇게 깊은 코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팀 단위가 아니라 개발자 단위로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런 회사에서는 오히려 깊진 않아도 다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연봉 1억을 주면서도 모시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연봉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분들 한 3분을 모셔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얕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줄만한 소지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이런 쪽으로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넓고 얕은 분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다가 여기에서 또 전문 분야를 정해서 뾰족해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일반적인 라인으로 봤을 때는 퓨어하게 공부를 해서 컴퓨터 공학과 졸업하고 좁고 깊게 가는 라인에서 여기에서 넓고 얕게 간다면은 여기에서 또 이 라인으로 스타트업으로 쭉 가거나 고연봉으로 가는 라인이 하나 생겼고 중간에 좁고 깊게 되어서 다시 이렇게 합류하는 이렇게 되는 그런 라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조금 정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반대로도 내가 이제 좁고 깊게 뭐 대학 생활에서 알고리즘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고 어딘가 뭐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부서에서 일을 쭉 했는데 내가 이제 그거를 하다 보면은 다른 팀들과도 협업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다른 분야들도 습득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관심이 있다면 조금씩 뭐 동아리 활동이나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살짝씩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좁고 깊은 걸로 쭉 가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스카이가 얘기했던 그 라인에서 이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봤기 때문에 이게 개발에서는 사실 넓고 얕게와 좁고 깊게는 맨 처음에도 어느 정도 얘기하긴 했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내가 어떻게 그냥 크고 싶고 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왠지 느낌이 순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개인적인 철학으로는 개발자라면은 좁고 깊은 분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개발자가 아닌 것 같아요. 농담이고 그 다양한 언어를 한 번씩 맛보기로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특정 분야의 그 플랫폼이나 프레임워크 언어에서는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있는 개발자가 진짜 그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요. 소위 T자형 인재라고 많이 하죠. 개발자라면 응당 클린 코드나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동작 구조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저는 진짜 개발자라고 생각은 하지만 처음부터 그걸 지향하느냐는 사실 굳이는 있어요. 이걸 알고 시작을 한다면은 그 좁고 깊게 시작을 해서 T자형 인재를 그려나가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넓고 얇게 시작할 거야 라고 하면 스타트업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그 능력 있는 신입으로 가서 좁고 깊게 가던가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지금 뭐 알고리즘을 공부해야 되나, 아니면 일단 책부터 켜가지고 자료 구조를 빠삭하게 익혀야 되나, 아니면 뭐 이 채널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빨리 그냥 책부터 읽던 말던 그거 됐고 그냥 무조건 경험으로 프로젝트부터 막 만들어야 되나, 이걸로 되게 고민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 얘기의 핵심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뭐 대학교 1학년이든 4학년이든 뭐 어느 시점에 놓였던 간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그 분야 쪽으로 좀 이렇게 맛을 보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 다른 걸 하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 내가 이 분야에서 만약에 재미를 느낀다면 깊게 파는 게 정말 맞나? 나는 알고리즘 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막 안드로이드 했던 애가 다음 학기에는 막 iOS도 하는데, 근데 나는 개발 잘 모르겠고 그냥 알고리즘만 계속 하고 있고, 알고리즘 물론 잘 하게 되면서 이렇게 있는다고 안절부절하거나 막 나 저것도 해봐야 되나 이렇게 하기보단 내가 알고리즘 너무너무 좋고 그러면 그걸로 쭉 파고들어서 잘 좁고 깊게 취직하시면 되고, 그게 아닌 다른 친구들은 많은 분야를 경험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취직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요약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국에는 어차피 지향하는 바는 똑같다라는 측면에서 T가 이렇게 그려지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려지냐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후배님 여러분들한테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스텝은 좀 다른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주신 IT 기업 중에서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면접 때 좀 딥한 직무 레벨을 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물론 넓고 얕은 거로 어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보다는 좀 하나를 하더라도 좀 진득하게 깊게 하신 분들이 채용 확률이 확실히 높은 거는 저는 많이 봐왔어요. 그런 IT 큰 기업에. 반면에 넓고 얕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굉장히 적합한 걸 많이 봤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일반 기업에 신입으로 들어가는 뭐 이런 라인으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여태까지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 계속 찍으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시청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